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입니다. 배 의원 습격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먼저 함께 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제 발생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충격 여파는 여전합니다. 특히 습격범이 중학생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15세의 그 강남의 중학생으로 알려졌고, 네. 또 본인이 학교에서 또 집에서도 상당한 기행을 보여서 여러 가지 그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의 중학생이라고는 하는데요. 워낙 그 밖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배현진 의원이 들어서자마자 국회의원 배현진 맞죠? 이렇게 두 번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도 좀 특이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니까 다짜고짜 들고 있던 이게 준비를 했느냐의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먹만한 그런 그 둔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17번이나 쳐서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배 의원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마침 이 같이 동행했던 개인적인 용무로 여기 신사동에 있는 어떤 건물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좌진이 마침 주차장에 다니러 간 사이에 이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면 창졸간에 그야말로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돌아봤어요. 네, 그런데요 하니까 그냥 공격이 저렇게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 의원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또 하나의 이 정치 테러가 벌어져서 지금 국민들이 또 그 공격한 학생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더 많이 지금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습격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죠? 최진봉 교수님.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우발적 범행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네. 만약에 주변에 있었던 걸 가지고서 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예컨대 우발적 범행이 가능성이 높지만 뭔가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범행을 했다면 이걸 우발적 범행인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2시간 정도 전부터 이제 주의를 배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왜 저기를 배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죄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진술이어서 이 부분을 100%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 A군은 응급 입원 조치를 당했거든요. 네.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아마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그날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응급 입원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발적 범행이라던 A군이 범행 90분 전부터 사건이 일어난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요.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군입니다. 건물 앞에 서성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건물 2층에 배현진 의원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있는 겁니다. A군은 1시간 넘게 건물 안팎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물 안내판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보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응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보시면요. 여성 사진을 보고 있는 이런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A군은 배 의원이 도착하자 곧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에 함께 건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건물을 배회할 당시 또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CCTV에 찍혔을 때는요. 예. 4시 35분이었어요. 4시 35분에 저 중학생이 길가를 배회한 것이 찍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4시 49분에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찍혔고 5시에 저기에 비슷한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런데 수사를 더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3시 반경 네. 저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그러면서 그 미용실에 들어가 가지고 특정 그 연습생 그 아이돌 연습생 이름을 대면서 네. 뭐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예. 과연 그 정확한 그 범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컨대 타겟이 범행의 대상이 그 연습생이었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배현진 의원이었는데 이게 뭐 수사 같은 것들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연습생의 이름을 그냥 그 댔던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범행 동기와 혹시 뒤에 배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그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일단 범행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네. 이 범행 장소는 이제 신사동 쪽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A군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학교 다니는 곳하고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건물에는 헤어숍이나 고급 식당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이쪽을 이렇게 배회를 했을까? 그리고 또 헤어숍 안까지 들어와서 전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까? 그 목적성이 일단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단순히 연습생 뭐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인터뷰를 그 헤어숍 이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여기는 이 연예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다른 데 이제 주로 가는데 여기는 연예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래요. 그런 면에서 이 연예인 보러 왔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 둘째는 지금 배현진 의원의 신분을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글쎄요. 중학생들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좀 드문 일이죠. 네. 특히 중학생들이 어떤 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알고 한다는 거 이거 꽤 어려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을 알아보고 배현진 의원이냐 그걸 또 2차례나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것 자체가 일단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배현진 의원이 이날 이제 국회 어떤 이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 헤어숍을 다니는 일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어숍도 본인이 다니는 몇 개 중에서 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혀 예를 들어서 그 보좌진들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배현진을 뭐 목표물로 정했다고 그러면 사전에 배현진 의원이 올 수 있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닌가? 그 좀 전에 보셨지만 꽤 오래 전부터 이 건물 주변을 배회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배회를 하는 걸 보면 이 건물에서 그냥 배현진 의원을 타겟으로 했다고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여기 올 것이라는 거. 이미 저 시간에는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등등이 그냥 어떤 우발적인 범죄, 어떤 즉흥적인 범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배현진 의원이 이곳에 온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사전 준비를 했고 이런 이제 지금 시나리오들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이제 휴대전화 봤지만 이런 포렌식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검색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등 종합을 해보면 과연 이게 이제 계획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자, A군이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건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진봉 교수님, 예. 평소에 중학생 치고 또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말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 뭐 SNS상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네. 곳에서 본인의 특정 뭐 정당이나 정치 성향을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뭐 지인 뭐 저분도 지인이니까 평소에 뭐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예컨대 지인들이 증언하는 이 사안이 저 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됐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배현진 의원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박상기 의원님, 어제 병상에서 경찰 진술까지 마쳤다면서요? 네, 뭐 의식은 처음에 다쳐서 올 때도 또렷했고 네. 대화도 다 했고 의료진이 이제 얘기한 바에 따르면 1cm 정도의 열상, 그러니까 이제 찢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열상이 있어서 그곳을 2차례의 스테이플러스 봉합을 했다 그래요. 네. 이제 이제 의료적인 상황이고 얼굴과 눈 주위에 찰과상도 있었지만 문제는 본인이 뇌진탕, 이게 머리를 바닥에 많이 부딪혀서 놀랐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피도 많이 이렇게 흘렸었고 바닥에 아까 그 혈흔을 보셨습니다만 예. 그래서 본인이 이 뇌진탕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MRI 검사를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일단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많이 놀라고 통증도 심해서 당분간은 입원을 해서 좀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학생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에게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소지품을 조사해 보니까 예. 뭐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수첩도 꺼내시고 뭐 필기도구 세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네. 근데 이 A군의 몸에서 필기도구나 메모장은 안 나왔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 예. 그 본인이 상당히 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 일반 평의원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워낙 지금 후보자들도 많은 총선 직전 국면이고 해서 의원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호신장구를 산다, 뭐 심지어 무슨 방검복을 구한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여러 군데에 이 다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놀랐고 충격이 커서 당분간은 계속 좀 치료를 이어가겠다 그런 뜻을 지금 받고 있고 어제는 그 1시간 반 동안 피해자 조사도 잘 받았다고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 촉법을 언급을 했지만요. 정희준 변호사님, 네네. 15살이면은 촉법 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예.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그 만 14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상에 촉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저 중학생이 14세 만 14세는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법 규정에 따르면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소년에 해당하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소년부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소년법엔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동기나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 중학생이 행한 저 행위는 특수상해입니다. 이건 네.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상해가 아니고 특수상해거든요. 그다음에 죄질은 제가 봤을 때 매우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18초 동안에 17번을 가격했다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여성을. 그러니까 1초에 한 대씩 때렸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저 행위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아주 굉장히 사리를 가지고 아주 그런 그 불량한 그런 죄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돼서 일반 경우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전에요. 배현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사건 후 처음으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SNS 글에 걱정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꼈다고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많이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본인의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방대원, 경찰관들,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사건 후 처음으로 또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본인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수사해서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